토론을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우리 상임 대표님께서는 과거에 부시장도 하셨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건축위원회 위원장 하시면서 저는 이제 도시국장을 하면서 도시주택국장 하면서 그런 문제를 많이 논을 했었거든요. 상임을. 그 말씀 하실 때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그런 점은 내가 좀 상통하는 것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사실 이 토론을 응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점들이 앞으로 많은 기대를 걸어보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개발과 연결해서 하는 것 중에 재개발 지구만 자꾸 생각하고 그 바운다리 내에서만 재개발하는 것은 물론 그 주민들이나 그 재개발을 추진하는 그 단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대원이다 그러면 상대원만을 가지고 경제가치나 경제성을 따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인가를 해주는 부서나 자치단체장,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맥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배후 지역이에요. 배후 지역, 인근 지역. 우리가 성남의 재개발에서 최초 시범단지가 중동 가지구하고 반대 시범단지였잖아요. 그게 쉬웠던 데 보면 판교에 이주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쉬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배후 지역에 대한 서로 연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연결시키지 않고 개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있는 부분 한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일공단지역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공단지역 공원하니까 성남시의 기존 시가지 시민들 평지공원 만드니까 엄청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수지 분석이나 이익은 저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 개발하고 결합 개발해가지고 대장동 지역은 싼 땅이고 이건 비싼 땅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하느냐 이런 것까지는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차원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가 일공간 지역이 공간으로서 부적격하니까 폐지시키고 공간지역을 딴 데로 공업지역을 딴 데로 옮기고 거기서 택지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바꾼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일공간 지역에 도시개발하고 택지 개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주거단지 개념으로. 그런데 그 지역을 공원화 한다고 그랬죠. 공원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일공간 지역은 반대 오거리의 구정점에 구시가지의 생활권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 구시가지의 중심 생활권 지역에다가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시설이 거기서 유치가 된다고 할 경우 거기서 발생되는 유동인구나 이동인구를 유발하게 되면 그 유동인구가 반대쇼핑자리나 바로 은행동 남한산성 쪽에 반대동 지역이나 또 그쪽 금강동 지역 또 이 앞으로 내려오면 신흥역까지 메인 상권의 축을 이루게 될 겁니다. 거기서 경제소득을 일으키다 하면 바로 주변에서 깔고 있는 신흥지역, 반대지역, 금강지역, 또 이쪽이고요. 수진동까지도 쭉 연결하는데 재개발이 거기에 시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재개발을 하면 여기 가까우면 재개발 아파트가 그냥 잘 되죠. 랜드마크가 상권이 거기에 중앙에서 있다고 한다면 주변에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재개발을 하는 것이지 거기다 공원 딱 버텨놔버리면 사실은 상권을 끊어놔버리는 거예요. 유동인구를 끊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쇼핑이 죽었지 않습니까? 아침 지금 종합시장 건물이 다시 졌는데 종합시장 건물이 반대 오거리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종합시장 있고 공간이 있을 때는 그런 대로 지하상가로 축이돼가지고 상권이 형성이 됐었죠. 근데 그것이 어디 갔어요? 모란으로 갔단 말입니다. 모란 상권은 그냥 모란은 모란대로 포화 상태가 되니까 퍼지지도 못하고 복잡해지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반대 오거리의 일공단 지역을 랜드마크화 개발을 하면 주변 상권 유도하고 신흥역세권까지 가고
지하상가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럼 지하상가가 활성화되면 바로 송도시장이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송도시장 좀 희한한 넌센스, 희한한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금방 재건축하는 것처럼 프랑카드 붙고 선거 끝나면 싹 없어지고 그게 몇 번 그랬어요.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송도시장 맨날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에 이용당합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재개발을 부추기는 거지, 재개발을 원활하게 해주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냥 저절로 재개발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치단체장이 어떤 도시계획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도시 설계를 하면서 도시계획을 꾸려나가야 되겠냐, 도시행정가가 해야 되는 거죠. 도시행정가가 그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위원장님들도 지금 재건축이나 또 시범단지 위원장님께서도 사실은 안에서만 아까 얘기한 안에서만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노래웃거리가 있다, 인근에 뭐 서현역하고 있다, 활용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게 재개발이 됐을 때 이 시너지가 된다. 앞으로 성남시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형태는 그 방향이 아니고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제 어차피 정책 포럼이니까 아마 어차피 또 창립 총회니까 이 포럼에서 다시 재생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문제를 주 포커스에서 메인을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어차피 뭐 대표님께서 부시장하실 때 저하고 같이 똑같이 이 얘기를 나눴던 그런 얘기들이니까 누구보다도 잘 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잘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당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분당 리모델링 문제도 성남시의 재건축, 재개발은 뭐 정해져 있는 방향이라고 하지만은 분당에 대한 재개발을 접근하기에는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리모델링은 어렵다 그러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분당이 조건이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로데오거리만 말씀하시지만은 지금 시범단지는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삼성, 한신, 한양, 현대 요 사이에 있는 일반 상가까지도 같은 섹터 단지로 단지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런다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같은 개념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주변 상권 이용을 해서 한다면 더 효과적인 개발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정 부분 예산이라든가 일정 부분 지원센터는 정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만 해준다면 성남시의 재생이나 재개발은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분당 만들 때 원래 재래시장이 5군데 있었어요. 병원이, 종합병원이 5군데 있었고요. 근데 뭐 종합병원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2군데, 하나는 개발 안 했고 하나는 바꿔줬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병원이 없으니까 해야겠다 이러죠. 자기 목적에 따라서 요구하고 폐지시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재래시장이 5군데가 없어졌죠. 원래 재래시장이 5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래시장이 지금은 이 경제적 수준이나 아니면 도시 형태에 따라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재래시장의 기능은 없어졌다 이거죠. 그럼 없어졌다? 그럼 이건 일반 상가단지로 변경을 해준다? 이건 단순히 인허가 차원으로 변경해준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재생사업과 연결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들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책 포럼이 잘 되고 더 발전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또 우리 대표님께서 큰 일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구상을 하시겠지만은 이런 것을 좀 반영을 해줘서 제가
공무원 하면서 도시주택국장을 하면서 못다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잘 마무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론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재개발이 얼마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좋은 말씀 해주신 곽정은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네, 시간 관계상 우리 약속된 시간이 아마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